2024년 10월 7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편파TV 정편이랑 생방하고 와서 내일 방송 할 거 좀 준비하고 있는데 기사가 좀 설명이 필요한 기사가 나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일단 박대성 관련된 사건입니다. 박대성 관련된 이슈입니다. 순천에서 박대성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마 발생 보고서 같습니다. 경찰 보고서예요. 예를 들면 사고개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신고가 되고 일일이 신고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파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은 경찰서장이나 아니면은 윗단위로 보고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경찰서에서 아니면 예를 들면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런 거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만은 경찰 발생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아마도 이 6시간 지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피해자분이 0시 40분에 칼에 찔려서 6시간 뒤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아마 26일 6시 40분 혹은 7시 그쯤에 그 이후에 작성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연합뉴스에 나온 그 화면은 이제 사고 개요 일시, 접수 일시는 이제 9월 26일 00시 40분, 접수 일시, 인지 일시는 9월 26일 0시 47분. 장소 있고 내용, 남자가 여자를 칼로 찌르고 도주, 가해자 누구누구도, 피해자 누구누구.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가 잡힌 이후에 됐겠죠. 왜냐면 그 신상이 되니까 피해자가 누구누구. 그러니까 피해자는 확인돼. 근데 여기에 뭐냐면 땡땡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추정.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묻지마 범죄, 뭐 이상동기 범죄, 이렇게 이걸 이미 성격이 딱 정인 거죠. 피해 상황, 사망 일명. 그럼 6시 40분, 7시 이후에 발생인 거죠. 보통은 이게 보통 형사당직에서 나온 보고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당일 경찰과 지자체가 작성한 상황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발생 보고서를 카톡 단체 대화방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이제 조사 중이라고. 전남경찰서는 강력계, 아마 강력계니까 아마 이게 이제 형사당직에서 올라온 거고요. 이게 아마 순천시 안전총괄과에 같이 연결 전파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아마 각각 작성됐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 순천시에서 먼저 알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두 종류의 보고서가 대외 유출이 금지된 공모서인데, 이게 저쪽 부분에서 각 보고서에는 박대성과 피해자의 실명, 나이 뭐 이런 것들이 담겼어요. 그래서 최초 유포자가 확인되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공식수사로 전할 계획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가해자는 몰라도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이런 것들이 나가는 건 사실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피해자의 실명이 유출되면 안 되는 거죠. 가해자는 몰라도. 근데 제가 가장 이거를 전남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를 한다고, 이걸 조사를, 내사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그 보고서를 볼 수 있는 경찰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순천시 안전총괄과 직원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거를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거기 올렸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어차피 공무원이겠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근데 그건 그래요. 그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 본인도 소명할 게 있겠죠. 공익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본인이 거기에다 소명을 하면 되는 건데, 제가 가장 이 상황에서 제일 의문이 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경찰 보고서 유출이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0시 40분에 발생을 했는데 2시간 넘게 박태성을 잡지도 못하고 있다가 시민이 잡았고,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 수색을 어떻게 했고, 예를 들면 저지선 어떻게 뿌렸으며 코드 제로에 어떻게 그 경력을 운영했는지, 그래서 왜 못 잡은 건지, 노래방이나 술집을 돌아다니고 칼 들고 돌아다니면서 CCTV에 웃고 이것 해고 돌아다니면서 그 2시간 넘게, 그래서 겨우 3시 넘어서 거의 4시 가까이 돼서 잡은 거 아닙니까? 잡은 게 아니라 잡혀준 거죠. 시민한테 시비를 걸었는데 그 시민이 두 손을 꼭 해가서 그러니까 시민이 체포해 그것을 그걸 확인해 갖고 거기서 잡은 거, 이걸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순천 경찰 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검거를 못했는지,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한 내부 감찰이나 아니면 뭔가 이걸 해야지 맞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 무능해서 못 잡을 수도 있어. 예? 그리고 박태성이 영악해서 어디 돌아다니고 술집에 처박혀서 못 잡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정확히 어떤 경로를 얼마만큼 수색을 했고 경력을 얼마나 투입해 갖고 했는지, 그게 먼저지. 경찰 발생 보고서가 유출됐다는 거, 거기서 핵심 부분은 다른 거 다 떠나서 피해자의 실명이 올라가 있다는 거, 이게 문제죠. 사실은 피해자의 실명은 가렸어야죠. 가해자는 몰라도. 그죠? 그러니까 그럼 그거를 유출한 사람의 의도가 있을 거죠. 돈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건 심각하게 공익을 위해서거나. 근데 이것도 웃긴, 왜냐면 공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피해자 실명을 가렸어야죠. 그죠? 예를 들면 성씨만 하거나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뭔가 이 언론에 뭔가 이렇게 그걸 주기 위해서, 그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지, 언론이 어떤 특수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건 이제 감찰을 되든 어쨌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면은 거기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그만큼 그 처벌을 감수하고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전남경찰청 놈들은 뭐 하는 놈들입니까? 정작 중요한 건 순천경찰 애들이 왜 못 잡았는지, 왜 못 잡고 왜 그 지랄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명명백백히 시민들한테 그 2시간 넘게, 1시간이라고 2시간이든 정확히 그럼 몇 시에 그 시민의 잡아온 걸 인계받았는지, 그 시간 동안 노래방 돌아다니고 주점 돌면서 술 먹고 그런데 칼 들고 돌아다니는데 그 위험한 상계를, 그거에 대한 내용을 내놔야죠.
순천경찰 정신 못 차립니까? 이건 순천경찰도 전남청 이놈들도 문제고, 전남청장 이거 뭐 하는 인간입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정작 그거는 아무 그냥 쌩 까고, 상황 보고서 유출 때를 그거를 잡겠다?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은, 지금 그 유출한 사람이 봤을 때 이건 너무 황당하지 않느냐.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엉망이고, 그러니까, 공익성으로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당연히 그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실명은 가렸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순천경찰서, 전남청 이거 다 반드시 책임을 지고 감찰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내가 모르고 떠들고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아니 설명이 없잖아. 배상훈이가 저지랄을 저렇게 개거품 물고 떠드는데 저거 잘못 알고 하는 거다. 저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는데 못 잡은 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럼 그렇게 얘기하든가.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고. 이래서 순천 시민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전라남 도민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게 수준이, 기억나실 겁니다. 강남역에서 아시다시피 수능 만점 의대생 살인 사건, 그게 여친인데, 여친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전 여친이죠. 전 여친도 한참 전 여친입니다. 실제로 이놈이 그 부모 몰래 그 혼인 신고를 해버렸어요. 정확히 말하면 부모 몰래? 아니죠. 당사자도 몰래 해버린 거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스토킹을 하고 교제 폭력까지 한 다음에 이거를 헤어지자 그러니까 가서 죽겠다 그러다가 처참하게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이상한 짓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게 지금 나오는 게 좀 너무 황당해요. 뭐냐면 한국경제TV에 나온 건데, 여친 살해 의대생, 다시 말씀드리면 여친 아닙니다. KBC 광주방송 여친 살해 의대생,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만 재범 위험 높다. KBC 광주방송의 신대희 기자님, 제가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여친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전 여친 정도로 얘기해야 됩니다. 한국경제TV의 이휘경 기자님, 여친 아닙니다. 이거를 여친, 전 여친, 왜냐면 피해자는요, 이미 헤어졌다고 했는데 계속 달려들어갔고, 어쩔 수 없이 만나갖고 살해당한 겁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를 모욕하십니까? 이휘경 기자님, 신대희 기자님, 표현을 정확히 하셔야죠. 이런 거 하나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교제폭력 살인이나 스토킹 살인 같은 경우에는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죠. 피해자는 이놈을 남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졌는데 기어코 와서 만나자고 해서 겨우 달래라고 와갖고 했는 그 6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해당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처참한 상황을 알면서도 여친이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휘경 기자님, 신대희 기자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그건 그래요. 검찰 애들이 그렇게 써줘서 그렇게 쓴다고 해도 본인들은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예? 검찰 놈들이 워낙 그렇게 그런 놈들이니까. 그게 판사든 검사든 정신 나간 인간들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아닙니다. 여자친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세브란스 나오고 세브란스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온 게 제가 여기서는 다른 것보다는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지만 재범용성 높았다라고 이제 뭐 그래요. 뭐 이렇게 정신감정 결과 이렇게 했다고 봐요. 말하자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우모 무식갱이 해서 그 최모의 변호인이 첫 공판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죠. 얘가 약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정신감정을 요구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검찰이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이게 진짜 검찰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게 진짜 무식한 검사입니다. PCR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PCR 테스트라는 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무슨 혁신적인 사이코패스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어떤 그런 도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05가 나왔답니다. 10,5예요. 소수점이 나왔다는 거예요. 소수점이 어떻게 나오죠? 전 PCR 테스트라는 그 어떤 가이드북 이만한 걸 아무리 봐도 소수점이 어떻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012예요. 20 문항에 2점씩이니까 40점 만점이고, 그러면 이게 다른 어떤 이런 거죠. 검찰 애들이 이렇게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PCR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만점은 얼마인데 몇 점 나왔는데 기준이 뭐 몇 점인데 거기에 미치지 않아 갖고 사이코패스에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10.5로 나와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나타났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 무식함은 어디서나 이 검사들이 이렇게 무식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래요. 뭐 소점이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012인데 근데 그래 뭐 자기들이 그냥 뭐 그걸 쪼개갖고 뭐 그래 했다, 어때 인위적으로 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그럼 그게 표준화가 안 된 건데 어쨌든 했다고 쳐. 근데 그러면 총점, 기준점 이걸 다 얘기해 줘야지. 그리고 이런 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 이게 만점이 몇 점인지, 무슨 테스트를 어떻게 한 건지 그 판사가 알아듣습니까? 아이고, 너무 이게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이 법, 이 검사, 얘네들이 도대체 뭐 하는 애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PCR 테스트라고 하면은 0에서 40점밖에 안 되죠. 왜냐면 012이니까 척도가, 그럼 20문제면 당연히 0점에서 40점밖에 없잖아요. 정수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양의 정수로. 그렇지 않아요? 그럼 기준점을 얘기해 줘야죠. 얘는 보통 한 뭐 15점, 25점이나 15, 뭐 기준이 얼마인데 얘는 파워시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러면 재범 위험성 높다는 건 뭐냐? 그럼 재범 위험성 테스트를 했다는 건데, 재범 위험성 테스트에 어떤 코사스를 가지고 했는지 뭐 했는지 그걸 얘기해 줘야지. 이게 기본도 안 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시점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안 되고, 나오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의 최고 권위자가 만든 어떤 그 검사 방법이 있고 거기에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 우리 검찰은 그렇게 그거 안 해. 우리가 만든 거로 했어. 그래, 그 니네들이 만든 거 할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만든 건 이렇게 해갖고 이거는 이 방식인데, 그럼 표준화가 안 된 거예요. 표준화가 안 된 걸 어떻게 법정에서 과학적이라고 판사를 설득시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화가 됐다는 거면은 PCR 테스트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다른 어떤 테스트를 했다면 그게 과학적인 어떤 입증을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라는 어떤 도구를 뭘 썼는지, 이게 점수가 몇인지, 예? 그냥 다 필요 없어. 검사 내가 보니까 이거야. 그럼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그 스모킹 건에 나왔던 무슨 검찰의 통합심리센터 있다며 심리과 거기서 그 검사가 누가 지가 되게 잘 나갔고 내가 독자적으로 만든 거 했어. 그럼 걔가 와서 그럼 설명을 해주든가. 그러면 변호인의 반대쪽 탄핵 하거나 이렇게 하든가. 이게 수준이 뭡니까 이게 지금? 쪽팔려서 어디 이 범죄 심리나 이런 걸 배우는 대학생들이나 이런 애들한테 쪽팔려 갖고 도대체 이게 무슨 재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따위 재판을 이따위 그 결과를 가지고 무슨 정신 감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죠. 물론 이제 상황이 피고인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되어 있다고 자각하고 피해자의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 피고인의 피해의식, 분노, 누적된 행동 때문에 발현됐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 좋아요. 그렇게 했다고 쳐. 근데 그러면 어떤 이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판단했느냐? 응? 정확히 얘가 어떤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이런 거와 같다. 이런 집착성이 높은 거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뇌피셜로 내가 보기에 얘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게 객관적입니까? 하는 수준하고는. 그 다음 의미가 있죠. 왜냐면 포렌식을 했는데 사실은 범행 전에 살인, 사람 죽이는 법을 검색했고 사실 청테이프도 구입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계획성이 있고 준비 다 한 거죠.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준이니 대검찰청의 무슨 통합심리센터 이런 거 하는 애들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참 한심한 겁니다. 이게 너무 한심해갖고 제가 이걸 굳이 안 해도 되는 이 방송을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처구니가. 내가 틀렸다고 하면 이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소수점이 나올 수 있는지 PCR 테스트에 그리고 재범위험성은 무슨 도구를 썼는지 사이코패스이니까 잔인하고 사이코패스니까 나쁜 놈이가 아닙니다. 사이코패스 여부와 상관없이 나쁜 놈은 다른 영역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는 건 이겁니다. 10점, 예를 들면 대충 그래도 이거잖아요. 40점 만점에 10점이 나왔다는 거죠. 10점에서 11점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대충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검사하는 애들이 진짜 무식한 어떤 애들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무식한 거죠. 근데 아마 이게 1하고 2 사이에 있거나 0하고 1 사이에 있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판단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와 여기가 사이에 있으니까 이건 0.5를 주자.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하든가. 우리는 이렇게 쓴다. 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헤어 박사는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쓴다. 그렇게 하든가. 우리는 이렇게 쓴다고 니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뭔데. 근데 그게 과학적이진 않다는 얘기. 근데 그걸 이렇게 여소점에서 이렇게 쓰든가. 자, 근데 보통의 사람도 여러분이 PCR 테스트를 이걸 하면요. 그러면 사이코패스 테스트라고 해서 보통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이 0점이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도 12, 3점은 나옵니다. 15점까지도 나옵니다. 아주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도 12, 3점 나옵니다. 15점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0점 만점에 25점이 기준이라고 하면은 20점 아래에 나오는 것은 보통의 정상입니다. 17, 8점도 나옵니다. 보통. 그러니까 오히려 지나치게 낮으면 이게 보통 4, 5점 나오면은 이건 완벽하게 이 검사를 알고 조작한 겁니다.
그건 아예 반대로 했거나 아예 전혀 다르게 하거나. 이게 그거를 검사하는 검사관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한,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애들이 한 거죠. 근데 얘가 의대생이고 수능 만점이 똑똑한 애란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그 강박이하고 집착이 강한 애라고 치면은 실제로는 얘가 피셀 테스트가 뭔지를 잘 알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거를 매뉴얼북을 읽었을 수 있고, 그러면은 얘가 10점 왔다 갔다 나온 거는 이거는 얘가 알고 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저도 이제 방송에서 웬만하면 잘 안 해주지만 이런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 이거 제 강연만 조금 들었어도 금방 점수를 반으로 딱 자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똑똑한 애들 감정 같은 것도 줄이고, 이거 실제로 이 그 자격이 없는 아니면 자격이 부실한 검사관이 했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건 금방 다 그 얘들한테 금방 속아 넘어갑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뭐 여기다 2를 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 3, 4점이 나와야 정상 같아요. 2점, 3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위험한, 가장 극악한 애들이 20에서 25 사이라 그랬죠. 제가 제 예전에 방송을 보시면. 그럼 그 맞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얘가 전체의 문항을 다 외우고 그것을 같이 카운트했을 때 반띵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띵을 왜 했느냐? 모든 걸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검사관이 의심을 하죠. 안 하면 전체적으로 낮죠. 근데 오히려 더 많이 낮춘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인간 같아요, 얘가.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참 10.5라는 걸 얘기했다는 것도 황당하고, 이게 뭔지를 모르고 또 그 기자들이 썼다는 것도 황당하고,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썼다는 것도 황당하고, 그럼 적어도 이게 제대로 된 거냐? 이게 좀 이렇게 뭐 비판할 생각도 없고 그냥 검찰 애들이 그냥 쓰고 또 법정에서 한 거니까. 그럼 법정에서 검찰이 한 게 다 맞습니까? 예? 아이고, 참 너무 한심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대한민국 범죄를 분석한, 범죄에서 뭐 신이 말하는 이런 걸 테스트하는 이 소위 당국자들의 수준이고 또 이 언론의 수준이라고 하면 참 한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충격받았어요. 에이,